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계속 건강 밸런스를 맞추자인 것 같고요. 오늘 소개받은 대로 제 강의는 어, 5 스텝 중에서 네 번째 기초 영양에 대해서 할 건데요. 첫 번째 수분,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잘 알아가고들 계시죠? 그래서 따끈한 물 하루 2리터, 그리고 운동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속도 깨끗이 청소하셨으리라 믿어요.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내 몸에 채워 넣을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청소 깨끗이 했는데, 집안 청소도 깨끗이 했는데, 지저분한 거를 먼저 채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좋은 기초 영양에서 좋은 영양소를 챙겨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 번째 기초 영양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영양은 건강과 영양 이렇게 해서 봐서 세계 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 요인, 생물학적 요인, 생활습관 요인, 또 보건의료 요인, 환경 요인 등으로 영향을 받고 생물학적 화면이 꺼졌을까요? 네. 건강에서는 건강 네 가지는 생물학적 요인은 20%, 환경적 요인은 20%, 보건 의료 요인은 10%. 그래서 그런데 생활습관 요인이 50%로 가장 위험한 요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질병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양과 영양소를 보면 영양은 외부로부터 식품을 섭취하여 소화 흡수시킨 후 이용함으로써 생명 유지, 신체 활동 및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영양소에는 50여 종이 있으며 식품으로 섭취를 합니다.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수분 6대 영양소로 나누며 에너지 공급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관여하고 신체 구성에는 지방, 단백질, 무기질, 수분이 또 체내 대사 조절에는 단백질, 무기질, 수분, 비타민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골고루 영양소를 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고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영양소인 비타민 D, 비타민 K, 콜레스테롤 등은 체내에서 합성되나 필요량을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영양 섭취의 관계에서는 영양소는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 조직을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뇌심혈관계, 당뇨병 등은 에너지, 당류, 지방, 나트륨 과다 섭취로 그 다음에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 부족이 관련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과 영양 섭취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과하게 먹으면은 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그리고 암이나 순환계 질환이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에도 보면 너무 과하게 먹거나 또 어떤 쪽은 부족하게 먹었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골고루 잘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건강한 식생활의 원칙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되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양, 건강 체증을 유지하고 신체 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알맞은 양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균형 잡혔게 건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소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속도 안 좋고 과식도 안 좋고 과음도 과자 들어간 거는 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강한 이렇게 매 끼니마다 다양성, 적당한 양, 그 다음에 균형 잡히게 이렇게 우리 요즘 드시고 계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이렇게 잘 골고루 섭취를 하면 질병과 조금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챙겨 먹을까나요? 근데 집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눠지고요. 탄수화물의 당뇨병은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은 유당의 소화가 원활히 일어나지 못해 복통, 가스, 설사를 유발하는 증상이고, 탄수화물은 입에서 세균에 의해 산으로 대사돼서 충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괴실증과 치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탄수화물의 기능은 보면 에너지 꼭 필요하긴 하죠. 저희가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쉽게 피곤하기도 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절약시켜 줄 수 있고, 케톤증을 예방하고, 식이섬유를 제공해주고, 단맛을 또 여기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보면,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분해지 않은 채 배설되므로 과거에는 영양소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이 알려지면서 영양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분류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있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아 그대로 배설되므로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변량을 증가시켜주고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대신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만복감을 주어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므로 당뇨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밀, 보리, 현미, 곡류, 채소, 당근 등 있고, 그다음에 수용성에는 사과, 감귤류, 바나나, 보리, 귀리, 두류, 그리고 해조류 이렇게 식품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위에서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없어서 탄수화물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입니다. 지방의 섭취는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지방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15에서 30%, 그 다음에 섭취하는 지질의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체내 콜레스테롤은 섭취하는 양보다 체내 합성되는 양이 더 많아 많고 체지방은 열 손실을 방지하고 중요 장기를 보호하며 호르몬을 합성시킵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과다한 지방 섭취가 비만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해로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은 우리 몸과 식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들어보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물어보면 많지는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이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해서 그거 의사들이 처방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먹더라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면서 일부 호르몬 합성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조건 콜레스테롤은 나쁘다고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건강한 성인의 체중 15%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서 기능보다 조직의 성장과 유지 및 신체 조절 기능에 우선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감염 위험이 커지고 단백질 과다 섭취면 단백질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또 부종이 생기고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많은 대사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단백질 구성을 구성하는 죄송합니다. 화면이 어디 갔지? 예. 14, 아미노산 중 9가지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꼭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며 나머지 11가지는 섭취한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에 류신, 메티오닌, 이소류신, 발린 이런 여러 9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단백질에 있는 류신 있죠. 류신이 꼭 필수 아미노산, 우리 꼭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에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기능을 보면 신체 구조 형성, 효소와 호르몬 합성, 그다음에 체액 유지, 산, 염기 균형, 그다음에 면역 기능, 포도당 생성, 에너지 공급, 만복감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단백질에도 완전 단백질이 있고 불완전 단백질이 있는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구성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말하며 동물성 단백질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은 하나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 양이 부족한 것으로 콜라겐과 식물성 단백질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 기준은 평균으로 성인 남자 65g, 성인 여자는 55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결핍은 단백질 하나만 부족한 경우는 드물고 에너지 및 다른 영양소 결핍과 같이 나타나고 단백질 섭취가 특히 부족한 경우에는 단백질 칼로리 영양 불량 또는 단백질 에너지 영양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분류되며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D, E, K, 그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B군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기능으로 보면 에너지 대사,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 항산화제, 골격 형성, 유전자 발현, 혈액 생성과 응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C를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섭취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데 사람을 비롯한 원숭이, 조류, 박쥐, 어류 등은 비타민 C 전환 최종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가 없어서 합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결합 조직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하고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다가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으며 특히 비타민 E의 재생에 관여해서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따라서 정상적인 세포막의 유지를 위해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를 하고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하되어 결합 조직 형성에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뇌출혈이 일어나 멍이 생기며 심하면 잇몸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치아와 잇몸의 변형이 나타나며 동맥에 동맥경화성 플라그가 침착되는 등의 괴혈병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타민 C 결핍이 장기간 계속되면 본격적인 괴혈병 증세가 심한 피하 출혈, 심장 근육 등의 근육 퇴화, 뼈의 재형성 억제, 치아 탈락, 거친 피부, 빈혈, 우울증 등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C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는 있지만 그 차이를 알려서 좋은 걸로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소, 과일에 이제는 들어있는 건데 생각지도 못하는 갓에 제일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갓, 그리고 유자, 그리고 파프리카, 빨강색 파프리카, 골드 키위, 대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딸기나 오렌지 이런 거 꽈리고추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갓김치를 많이들 드세요. 갓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5번째는 무기질입니다. 인체의 무기질 필요량은 소량이지만 무기질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소, 신체 구성 성분, 신경 전달 과정, 성장과 발달, 전해질 균형 등의 각종 무기질이 필요합니다. 골격은 생후 30년이 선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석화된다고 합니다. 무기질의 흡수는 함께 섭취한 다른 무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는 황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체내 마그네슘이 50% 이상이 골격에 존재하고 크렌틴병 중 임신 중 모체 요오드가 결핍으로 인한 태아의 신체 성장과 지연과 정신 발달 미숙을 일으키는 병인데 요오드가 그러니까 임신 중에 그러면 많이 먹으면 좋을 게 요오드가 많은 음식이 김, 다시마, 대구, 새우, 참치, 유제품, 계란, 감자, 멸치, 해바라기 씨에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량 무기질의 종류는 이렇게 칼슘, 인,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칼륨, 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량 무기질로는 철,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 이렇게 있습니다. 결핍됐을 때와 과잉됐을 때 뭐 빈혈도 철이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빈혈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저혈압이 올 수 있고 구토,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봤던 요오드도 결핍됐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너무 많으면 항진증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골고루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인데요. 수분은 체내에서 영양소를 운반하거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수분은 영양소를 비롯한 여러 대사물질을 용해시키는 용매를 작용하며 대사 반응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수분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수분은 체액의 pH나 삼투압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손실에 따른 증상을 보면 2%는 그냥 갈증, 심화, 불쾌감, 식욕 상실이 있고요. 4%는 소변량 감소, 근육 피로, 8%는 현기증, 10%는 근육경련, 12%는 높은 기온에 대한 적응력 상실, 무기력. 근데 20%까지 수분이 부족하면 사망까지 초래한다고 하니 수분이 잘 우리가 챙겨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생활로 인해서 영양소를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요즘 시대는 영양제를 다
많이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의 40 내지 60%는 뭐와 상관이 없는 부영제입니다. 뭐와 상관이 없을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예, 영양과 상관없는 부영제입니다. 이렇게 건강식품 나오는 것들에 부영제가 40에서 6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합성 부영제,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런데, 일반 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부족하긴 쉬운 우리가 영양소를 챙겨 먹잖아요. 주변에 안 먹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게 어떤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고 먹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드록시 프로필 읽기도 어려운 음, 이런 게 있는데 3대 합성 부영제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가 봐요. 이산화규소, 그다음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 메틸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엔저는 많이들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이산화규소는 모래, 석영, 암석 등의 주성분으로 자연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식품과 영양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는 미세한 분말 형태로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영제, 첨가제 역할을 하고 원료가 뭉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습기를 막아 보존 기간을 늘리며 캡슐과 정제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규소 사용하는 게 먹는 데만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산업용으로 유리 제조, 건축 자재, 반도체 제조, 세라믹 및 도자기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식품 첨가물로도 쓰고 항결제제, 보충제로 쓰고 화장품에는 필러와 흡수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의약품 제조, 정제 코팅, 흡착제, 광택제. 그래서 여기에 치약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광택을 내기 위해서 치약에도 이산화규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규소는 미국 FDA와 유럽 식품안전성에서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 사례된 것도 있는데 장기간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이 되고 호흡기 문제, 이것이 문제가 또 되고 소화기 계통, 그다음에 피부 자극, 눈 자극, 알레르기 및 감수성에 얘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 의약품에도 이게 사용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먹는 게 혈압약, 당뇨약 먹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투석하러 가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과다 섭취. 과다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성분인데 저게 얼마만큼의 섭취가 안전한 건지까지는 안 나와 있고 얼만큼 먹다가 멈춰야 되는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과다가 장기간이 그 의약품에 있어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여기도 동물성 지방에서 얻어지는 포화지방산으로 마그네슘과 결합하면 고체 형태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양제나 의약품을 만들 때 원료 가료가 뭉쳐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윤활제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가루 형태의 영양제 원료가 기계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어서 생산 공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알약 표면이 부드러워져 목 넘김이 편해지고 알약이 쉽게 부서지지 않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서 장점이 아니라 제품 만들어내는데 기계에 이거 하면서 참 그랬어요. 기계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어서 공정성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거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작용으로는 소화 문제, 복부 불편감, 가스,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 알레르기, 가려움증, 발진, 부종 등이 증상이 있고 기타 부작용으로는 과다 섭취 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으며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만드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칼슘을 만드는 거에도 이게 합성제로 들어가면 그게 얼마만큼의 흡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드록시 메탈 셀룰로스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형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소부산 칼륨. 소부산 칼륨은 현대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식물 성장 촉진제로 알려진 이 물질은 많은 농업인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특정 효소는 적정 농도에서 사용한다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적정 농도가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 사업적으로 그거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게 성장 촉진제니까 욕심을 부리면 그 적정 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소부산 칼륨을 사용할 때는 항상 가급적 전문자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라벨에 적힌 사용 방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용 후에는 적절한 검사를 통해 토양과 식물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사 짓는 거에 주의사항인데 마지막에는 사람인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모르게 알레르기나 뭐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떤 거에서 나오는지를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영제들 때문에 먹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 않고 그냥 좋은 걸로 그냥 먹으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왜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 효과가 낮은 이유는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흡수가 되는 것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이고 유효 성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유해성 논란, 합성화학 성분 등 성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인큐테는 흡수가 잘 되지 않은 성분의 흡수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기술과 흡수가 되지만 체내 지속 시간이 짧은 것을 늘려주는 우리만의 체내 지속성 강화 기술이 있고 유해성 논란 성분을 안심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성분으로 대체하는 20년의 연구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큐텐의 기술력은 이렇게 흡수력 극대화, 체내 지속성 강화, 천연 100% 천연 부영제, 우수한 소재, 100% 천연 유래 화장품 이 기술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텐은 100% 천연 부영제 시스템, 그래서 유해성 논란이 없으면서 주 원료의 기능성을 보조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천연 유래 성분들의 부영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 부영제, 결합제로 사용하고 역할은 활택제, 보존료, 코팅제, 착색료로 하는 이 많은 합성 부영제 대신에 인큐텐은 대체한 천연 부영제로 양파 추출물, 그다음에 대마종 자유, 이눌린, 뭐 치커리 유래, 옥수수 전분, 칡 전분, 모카시유 분말, 유채씨유 분말, 자몽 종자 추출물, 옥수수 단백질 분말, 대나무잎 추출물 분말, 쌀 단백 분말, 홍화씨유, 뭐 귀리 식이섬유, 구화검 이런 걸로 천연 부영제로 합성 부영제 대신해서 인큐텐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합성 부영제로 한 거나 한 거하고 천연 부영제로 한 거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어, 5가지 패키지를 묶어 놓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염증인데, 그래서 오리진 염증을 케어해주는 오리진, 그 다음에 혈행, 피를 깨끗게 하고 혈행을 잘 돌게 만드는 비오트리, 그 다음에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 케어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여기에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18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종합영양제,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영양제, 그 다음에 콜라겐, 우리 기본 몸에 온 몸에 다 필요한 콜라겐까지 해서 5 패키지를
그래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이거에,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식이섬유, 그리고 류신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체지방에 카테키민 인트로 우리에 있는 체지방을 날려주는 이렇게 제품 8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든 다 제품을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목표하신 것 이루시는 하이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